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동경희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재용 교수입니다. 귀질환 관련돼서 난청과 어지럼증에 대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청각 관련된 난청이나 이명질환 또는 어지럼증 환자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외래로 방문하고 계십니다. 어지럼증 관련돼서 오는 환자분들의 경우에 이석증의 경우가 가장 많아서 전체 어지럼증 환자들의 한 24, 5% 이상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메니에르 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질환의 경우에는 대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아의 경우를 제외하면 성인이나 노년층에서 가장 흔한 귀에서 발생하는 어지럼증은 이석증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증이라고 하는 것은 체위를 변환시킬 때 신경이 더 자극되거나 하는 거에 의해서 불균형이 발생해서 생기는 어지럼증을 얘기를 합니다. 청각학적 증상은 없이 짧은 시간 동안에 회전성 어지럼증을 느끼는 경우가 이석증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메니에르 병은 특징적으로 청각학적 증상을 동반을 하게 됩니다. 귀가 멍멍하다든지 저음 부분에 청력이 떨어지는 난청을 경험하든지 아니면 이명이 커진다든지 이렇게 청각학적 증상과 함께 어지럼증이 생겨나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도 이런 청각학적 증상과 함께 몇십 분에서 서너 시간 사이에 이석증보다 훨씬 긴 기간 동안에 어지럼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겨나는 어지럼병의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석이 원래는 이석기관이라고 부르는 곳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충격을 받아서 떨어지거나 비타민 D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골다공증 같은 것들하고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여성분들한테서 많게 되고, 바이러스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신경의 말단으로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 신경 위에 붙어있던 칼슘이 버티지 못하고 떨어져 생기게 되고, 메니에르 병이라고 하는 질환은 이것도 여성분들한테 조금 많이 생기게 됩니다.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하고의 연관성도 요즘에 대두되고 있고, 편두통과의 연관성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편두통과 메니에르는 이렇게 중복돼서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질환 중에 하나고, 편두통도 여성분들한테서 유병률이 조금 더 높으니까는요. 메니에르 병은 자가 면역 질환이나 알레르기 같은 그런 질환들도 하나의 원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인스턴트 음식 같은 것들에 들어가는 많은 것들이 또 이런 것하고의 연관성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아서 예전보다 메니에르 병의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석증은 워낙에 많았는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좀 더 많아지는 것 그렇습니다. 이석증이라고 하는 병은 고온 다습해지고 그러면은 환자분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고 그런 것들하고의 연관성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메니에르 병은 임파액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증가가 되면서 메니에르 증상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여름철에 메니에르 병과 유사한 증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미 진단을 받으셨던 분들이 증상이 좀 더 많이 발생을 해서 이비인후과로 내원하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또한 습도가 높을 때 증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런 기상 조건에 따라서 메니에르 병 환자분들이 좀 더 조심을 해야 된다거나 그 당시에 뭔가 좀 선제적인 치료를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환자분들의 고통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석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석이라 부르는 칼슘 부스러기가 세방고리관으로 흘러 들어가서 말썽을 부리는 거니까, 각각 세방고리관의 위치에 따라서 머리를 움직여서 세방고리관에 흘러 들어간 그 이석을 뒤쪽으로 빼주는 치환술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 약물로는 이석을 갖다가 없앨 수가 없습니다. 메니에르 병이라는 것은 내임파액이 늘어나는 병이기 때문에 임파액 볼륨을 줄여주는 것이 주된 치료가 되겠죠. 그래서 전정 억제제라고 부르는 어지럼증을 눌러주는 약을 먹거나, 진토제라고 해서 속이 미식거리거나 토하는 것을 눌러주는 그런 약을 먹게 되고, 예방하는 치료로 해서 이뇨제 같은 약들을 많이 쓰고, 그리고 혈액순환 개선제 중에서 메니에세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메니에르 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상황에 맞춰서 약물 치료를 해서 메니에르 병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석증이라고 하는 병은 재발률이 높은 병입니다. 그래서 이석증 환자분들이 3년 내에 재발할 가능성을 저희가 10% 이상으로 보거든요. 상당히 높죠.
이석증이 생겼다고 그래서 너무 집안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어지럼증을 한번 경험하신 분들 중에서 또 내가 넘어지거나 이런 사고가 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제 예전보다 야외 생활을 좀 줄이고 좀 안전한 곳에서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더 야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재발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미 거의 모든 의사들이 동의하고 있고 그것의 원인은 아마도 비타민 D나 이런 것들이 일조량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뼈에 튼튼한 음식 같은 거를 좀 드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메니에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캐츠라는 표현을 쓰는데 C는 이제 카페인, 이제 커피나 이런 것들이 되겠고 A는 알코올, 술이 되겠고요. T는 토바코라고 해서 담배의 영어 이제 첫 글자입니다. 그래서 S는 뒤에 이제 솔트 스트레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메니에르 병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메니에르는 계속 반복하는 병이고 그러면 이게 반복하고 나는 그냥 불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유증이 있습니다. 메니에르 병 환자분들의 상당수는 결국에 가서는 청력을 상실합니다. 메니에르 병이야말로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고 증상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이제 증상을 갖다가 오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인 약물 치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분들이 너무 잦은 재발을 하거나 사회생활이 어려울 정도가 되면 또 다른 대안이 있으니까 그때는 치료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병원에 와서 의사들과 상의하면 그 환자분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아마 해법을 제안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메니에르 병과 이석증에 관련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